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사관학교의 김소령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제가 코스피에 대한 앞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해드렸었고, 지난 과거 역사적인 사이클에 맞춰서 앞으로의 코스피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봄과 동시에 그에 따른 전략들을 소개해드린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인 우리가 코스피랑 동일하게 움직이는 우리나라 전 최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나와주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국내 기업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먼저 분석해 볼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그동안에 지속적인 박스권, 오랜 기간의 박스권, 그리고 상승 조정 이후에 코로나 시기 때 어쨌든 많은 유동성들이 들어온 또 시기였죠. 그 이후로 한 번의 조정, 깊은 조정 이후에 반등 이후 다시금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이 저점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그냥 도망갈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매수로 유지됐지만 목표 주가는 내려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포트 그리고 증권사의 이런 리포트들을 많이 참고하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리포트 그냥 그 팩트 체크하는 정도로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들도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포트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더라, 이런 속설 아닌 속설이 있는데 저도 약간은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일반 개인들은 사실 그런 물량들을 누군가에게는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리포트를 써내면 써낼수록 개인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더 아래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의 물량을 그런 식으로 넘기지 않을까 의심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히려 다른 시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이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주식 매수 의견은 유지가 됐지만 목표 주가는 떨어졌다. 어떻게 보면은 좀 웃긴 이야기예요. 매수 의견은 좋는데 목표 주가는 떨어졌다. 왜 목표 주가는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삼성전자는 이번에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79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239.2% 급증한 9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전망이 됐다. 최근 저가형 제품들의 수요 강세를 보이며 CXMT 창신 메모리에 영향이 부각된 상황, 주가는 당분간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저도 이 말에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차트적인 접근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저도 어제 제가 코스피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흐름이다 라고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딥하게 빠지는 움직임보다는 해당 구간에서의 저는 횡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4만원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정말 국내 증시가 더욱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반등 나온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매수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때 일어났을 때 대응을 하면 그만이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게 올라갈 건지 내려갈지를 예측하기보다는 예측자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주가 흐름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이제 해당 차트는 주봉 차트거든요. 이거를 일봉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박스권은 지워버리고,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사실 오늘 제가 매수 의견이 좀 나왔었던 또 삼성전자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조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정이라는 건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일단 강하게 반등 나온 저점을 기준으로 시장은 여기가 바닥이 맞아야 라는 생각에 다시금 이 바닥 구간에 대한 테스트를 하러 옵니다. 한 번씩 두드려보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 맞아? 여기서 매수세가 과연 들어올까? 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현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치다가 보통 이거를 우리는 상승 삼각형의 모양이다. 상승 삼각형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보통 이러한 모양의 이런 삼각형 모양이죠. 이러한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경우에는 돌파가 되는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패턴이라고 상승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를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이 고점과 고점을 쭉 이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추세선이라고 부르죠. 이 추세선의 역할은 뭐냐? 그냥 이 주식이 지금 하락하고 있냐 상승하고 있냐 라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자, 근데 어때요? 오늘 어쨌든 최근에 강한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금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살려내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캔들이 이 추세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했지만 한번 이 물량에서의 매물대 구간에서의 저항을 맞고 빠졌죠. 그리고 다시 뚫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추세선을 처음으로 장대봉으로 마감하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높은 프레임, 높은 시간대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주황색 선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로 올라오면은 보통은 이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매물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등 이후에 저항이 한번 나왔던 자리,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 다음 저항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를 일단 62,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예요. 완전 장기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를 돌파해내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지고 있고, 그리고 장 마감과 동시에 우리는 이 일봉에서의 캔들 마감이 만약에 이렇게 장대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의 흐름은 아마 이전에 저항받았던 이 구간 58,000원 선까지에 대한 반등은 좀 열려있다.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고 한들 다시금 이런 식의 횡보를 보이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올라갈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62,600원이라는 이 가격 자체는 삼성전자한테는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왜? 이전에 이건 주봉 차트거든요. 이 주봉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은 2020년 1월에 한번 저항을 받은 자리,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해서 돌파하니까 어때요? 삼성전자가 우리가 10만 전자 가냐 마냐 하는 순간까지 상승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가격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어때요? 이후에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이후에 다시금 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한 모습이 나오니까 어때요? 다시금 이 8만원, 9만원을 향한 움직임이 지속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제가 1차 타겟 구간은 이 6만원에서 62,000원 이 사이를 잡아드린 이유도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라가더라도 저항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잘 모아간다면 충분히 이 62,600원이라는 가격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7만원, 8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리의 하나의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최근 가장 저점인 가격이 49,900원이죠.
이 49,900원을 기준으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고, 그리고 설상가상 49,9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되는 경우에 우리는 도망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구간에서의 우리는 전략을 세우고 1차 목표가를 6만원에서 62,000원 사이에 잡아놓으면은 우리는 충분히 얼마 수익이죠? 지금 구간에서 올라도 약 10% 가까이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이런 전략들에 대한 진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세밀하게 타점 잡아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주식은 이게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매수하기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잘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소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